지금 배양진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새로 나오는 환자 수는 주춤하는 모양새긴 하지만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되는 시점입니다. 집단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고 또 그로 인한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경북 봉화 푸른 요양병원에서 오늘 처음으로 환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경북 봉화에서 50번째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오면서 국내 총 사망자가 50명으로 늘었습니다. 50번째 사망자분은 70대 여성분이시고 봉화 푸른 요양원 입소자 중에 사망자분이 50번째 사망자분이 되겠습니다. 집단 발병한 푸른 요양원 확진자 51명 중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구 거주자인 이 78세 여성은 푸른 요양원에서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김천 의료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다가 어제 오후 2시쯤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그는 2018년 1월 요양원에 입소했고 심질환과 치매, 통풍 등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을 포함해 어제만 5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에선 평소 지병이 없던 70대 2명이 잇따라 숨을 거뒀습니다. 경북 영천에서는 확진 판정 후 자가격리 중이던 78세 남성이 상태가 나빠져 병원으로 가는 도중 숨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재원 환자 중 중증이 24명, 위중이 36명으로 모두 60명이 중증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집단 감염, 그중에서도 이렇게 병원 안에서 바이러스가 퍼지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꼭 막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대구 문성병원이 코호트 격리된 뒤에 그 안에 있는 환자들이 음성인지 양성인지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환자들을 무작위로 뒤섞어 병실을 배정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고 보니 일반 환자들이 확진 환자와 한 병실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선 오늘만 환자가 5명 더 나왔는데요. 이 내용은 고승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문성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달 24일입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정상 운영을 계속하다 지난주 환자와 직원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독출하자 일부 층을 폐쇄하고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환자 107명에 대해선 감염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검사 결과가 나오길 기다렸다가 확진자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구분해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결과도 나오기 전에 환자들을 무작위로 섞어 병실을 배정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괜찮은 분들만 모아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확진 환자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의료진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5층 정도는 다 몇몇 사람들 모아놨어요. 병원에서 그걸 확인하자 호흡이 이동을 한 것 같고요. 오늘 이 병원에서만 추가 확진자가 5명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은 총 21명이 감염되자 병원 전체를 폐쇄하고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문성병원은 오늘 입장문을 내 신천지와 무관한 개신교 시설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지금 보신 이 문성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을 받은 일부 병원에선 확진자가 나온 뒤에도 하루 가까이 외부인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또 다른 집단 감염으로 번지지는 않을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재활병원입니다. 출입문엔 외부인의 면회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대구 문성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자 4명의 환자가 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중 1명이 지난 3일 감염 증상을 호소했고 다음 날 검사에 6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3명의 환자들도 검사를 했는데 무증상 감염자가 1명 더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은 확진자가 나온 뒤에도 즉각 통제하지 않고 하루 가까이 외부인의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금요일날 방호복 입고 119에서 다른 데로 이송하고 그거 확진자들은 처음 들었는데 확진자들은 다른 환자들이 사용하는 치료실도 이용했습니다. 병원은 지난 목요일부터 내부를 소독했고 다른 환자들에 대해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구시는 병원을 즉각 폐쇄하지 않은 건 잘못이지만 대구 전역에서 수백 명의 환자가 동시에 나와 통제 시점에 시차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이번엔 3분의 1 정도 되는 주민들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아 아파트 전체가 통째로 격리된 대구 한마음 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그 아파트는 아직 통제되고 있는 거죠? 혹시 그 안에 있던 환자들은 모두 옮겨졌습니까? 네, 시는 오늘 오전 이곳에 남아있던 환자 20명을 모두 치료센터로 옮겼습니다. 환자들은 빨간 관광버스를 타고 이곳을 빠져나갔습니다. 현재 아파트에는 환자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호트 격리 조치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정문은 굳게 닫혀 있고 외부인의 출입도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네,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중에서 환자가 더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많았는데요. 혹시 오늘 새로 나온 환자가 있습니까? 네, 주민 142명 중 어제까지 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더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추가 환자는 없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주민 80명이 이미 음성 판정을 받았고 14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 아파트 안에서 서로 어떻게 감염이 된 건지 경로가 혹시 파악되는 게 있나요? 네, 아파트 입주민 대부분이 신천지 교인인 것과 관련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시는 입주자 142명 중 교인이 94명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일반 주민은 단 한 명도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밖에 있는 신천지 교육센터나 소규모 모임에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파트 내에서 신도인 주민들끼리 밀접하게 접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아파트에서 나온 확진자 중 자가 격리 수칙을 어긴 확진자가 있다고 보고 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아파트에 대한 조치가 너무 늦었던 거 아닙니까? 처음 확진 환자가 나온 게 지난달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달 19일입니다. 이후 21일부터 28일까지 연속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대한 코호트 격리 조치는 이달 4일에서야 시행됐습니다. 대처가 늦었다는 비판도 쏟아졌는데요. 대구시는 주민들이 한꺼번에 양성 판정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집단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챙기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왜 한 아파트에 신천지 교인이 이렇게 많이 모여 사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혹시 확인된 게 있습니까? 네, 이 아파트는 우선 일반 아파트와는 조금 다릅니다. 대구시에 직장을 둔 35살 이하 미혼 여성만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전체 입주자 중 교인 비율이 60%가 넘는 건 조금 의아한 부분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아파트와 이 교회가 가깝기 때문에 여러 신도들이 살게 된 것 같다면서 교회 차원에서 따로 이곳을 소개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자체 집계를 했을 때 아파트 안에 있는 교인이 94명이 아니라 80명이다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대구시 측도 입주 전에 따로 종교를 묻지 않았고 또 입주 경쟁률이 높지 않아서 입주 과정에서 부정은 없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보경 기자였고요. 조금 있다가 주민 한 분을 저희가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신 이 한마음 아파트처럼 신천지 교인들이 모여 사는 시설이 10곳 정도 더 있다고 대구시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로 가족이 아닌데도 원룸이나 단독주택에서 그러니까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 더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추정하고 있는 한마음 아파트와 비슷한 신천지 집단 거주시설은 모두 10곳입니다. 신천지 확진자 중 3명 이상이 함께 사는 곳을 살펴보니 최대 5명까지도 사는 곳이 발견된 겁니다. 이들은 서로 가족관계가 아닌데도 같은 주소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구성원 형태로 모여 사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서 확인한 결과 확진자 5명이 모여 사는 곳이 2군데, 4명이 모여 사는 곳이 1군데, 3명이 모여 사는 곳이 총 7곳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거주지는 대구시 달서구에서 두류동과 상인동, 송현동 그리고 이곡동으로 전해집니다. 신천지 대구교회가 있는 남구 대명 10동에도 교인 여러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교회와 가까운 원룸이나 단독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미 며칠 전에 갔을 때 5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함께 자가 대기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분들과 관련해서는 이미 조치.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모여서 살아요. 요 교회가 가까우니까 자기들 그 교회 간다고 막 아침만 되면 정신도 없이 나가거든요. 대구시는 다만 이들이 한마음 아파트처럼 대규모 시설에 거주한 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보건당국은 신천지 교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더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가 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교인들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진단검사 안 받으면 고발하겠다고 한 겁니다. 대구 신천지 교인이 10,0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여전히 700명 넘는 교인이 검사를 안 받았다고 합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대구광역시가 1차로 명단을 확보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은 8,269명입니다. 이 중 91명이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체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대구시가 추가로 명단을 확보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은 2,450명인데 611명이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총 1,719명 중 702명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대구시는 이들에게 내일까지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전원 고발할 방침입니다. 시의 요청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까지 가능하다고 대구시는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16일 있었던 신천지 예배 이후로 3주가 지났지만 자가격리를 스스로 해제하는 건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검체를 검사받아서 음성이 확인돼야 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검사 결과가 나온 대구 신천지교회 교인 가운데 48%인 4,0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정부가 계속 말리면서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오늘도 일부 교회들은 평소처럼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교회들을 좀 둘러봤는데요. 근처 사는 주민들이 불안하니 예배 중단하라고 현수막까지 단 곳도 있었는데 교회는 방역에 힘쓰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방역차가 돌아다닙니다. 직원들이 곳곳에 소독약도 뿌립니다. 서울 구로구의 연세중앙교회 모습입니다. 연세중앙교회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주일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교인들은 마스크를 쓰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불만을 표현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전파되면 이거를 어떻게 자기들이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러는지 왜 굳이 이렇게 집회를 해가면서 그 예배를 일부 주민들은 교회 주변에 예배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달기도 했습니다. 구로구청은 불안감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예배 모임을 축소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측은 교인들에게 최대한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부탁하고 있다며 입장할 때 발열 여부와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임마누엘 교회도 오늘 1부에서 4부 예배를 그대로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해야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 직전이지만 평소와 달리 한산합니다. 대다수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직원도 악기를 연주하는 봉사자도 모두 마스크를 썼습니다. 교인들이 가까이 앉지 않도록 의자엔 한 줄에 많아야 3명씩만 앉도록 했습니다. 교회 관계자는 직접 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인 수가 평소의 5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 접근이 어려운 노인 등 교인들을 위해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종교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하예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국민이 안전한 상태에서 보장돼야 한다. 왜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예배만 제재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페이스북 게시글엔 하루 동안 2,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 오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종교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걸 검토 중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경기도 내 교회 중 절반이 넘는 곳이 집합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에 따라 집회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댓글이 달리는 와중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강제적인 금지 조치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또 대다수 교회가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는 일단 이번 주까지는 예배 등 종교 집회를 중단하라는 권고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말 사이 예배를 실제로 강행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긴급 명령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또 오늘까지였던 신천지 집회 금지와 시설 폐쇄 기간도 이달 22일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